숙제가 122까지였는데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거죠? 162번에 1번과 2번이요. 162번 162번 121쪽 좋아 162번에 1, 2번? 네. 이게 그거잖아 그지? 양로취 아니야 양로취 첫 번째 문제는 여기에 이미 미치 3인 로그가 붙어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미치 3인 로그를 하나씩 취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미치 3인 로그를 취해주자. 자 그러면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 위에 있던 애는 아래로 내려와서 곱해지겠지. 그지? 내려와 곱해져. 그러면 로그 3의 x가 두 번 곱해져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로그 3의 27x 제곱. 그럼 일단 27과 x제곱을 잘라야지. 그지? 그래서 로그 3의 27 더하기 로그 3의 x제곱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이제 얘를 뭐 할까? 치환해야지. 치환. 얘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럼 t제곱하고 여기는 3 플러스 여기는 2t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왼쪽으로 다 넘겨서 계산하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1, 3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그럼 인수분해 한 게 지금 0보다 작으니까 t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고요. 자, t가 원래 로그 3의 x였고 얘네들도 전부 다 미치 3인 로그로 표현해보면 서준아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몇이지? 그치? 로그 3의 3분의 1. 자, 그 다음에 3은 로그 3의 27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삭제 슉 삭제하면 x는 3분의 1보다 크고 27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진수 조건도 만족하죠. 0보다만 크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그대로 162번의 1번 답이었고 2번도 패턴은 똑같은데 2번은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인다. 얘도 출발은 어떻게 해야 돼? 로그 지우. 그치?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할 건데 밑이 얼마인 로그를 취할까요? 2분의 1. 그쵸? 로그 2분의 1 밑이 2분의 1인 로그를 양쪽에 이렇게 취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곱해질 거야. 그치? 곱해질 거니까 자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2 하고 여기에 누가 곱해져 있냐면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x가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지? 요렇게가 곱해져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쪼개면은 뭐 더하기 뭐가 될까? 그렇죠. 1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하니 오케이? 그지? 얘가 1 더하기 로그 2분의 1의 x가 될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t로 치환하면서 식을 써보면은 자 앞에 있는 괄호는 t-2가 되겠고 뒤에 있는 괄호는 1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양변에 미치 2분의 1인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미치 1보다 작았으니까 부등호 뒤집힐 거야. 부등호가 뒤집힐 거고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4제곱. 형진아 이건 얼마야? 4. 그치?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반가워. 자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겠습니다.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2인데 4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3의 플러스 마이너스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자 t가 원래 뭐였냐? 로그 2분의 1의 x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서윤이가 해보자. 밑이 지금 2분의 1인 로그로 표현을 하고 싶잖아. 마이너스 2를.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여기다 얼마 써주면 될까? 4 맞아요. 4 써주면 되고 자 3을 표현하고 싶어요. 3은 로그 2분의 1에 어서 와 얼마 써주면 될까? 맞아 2분의 1의 3제곱 2분의 1의 3제곱이 얼만데? 8분의 1 그렇죠.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 삭제 로그 삭제 하는데 삭제를 할 때 조심할 게 또 있죠. 밑이 2분의 1이었으니까 삭제하면서 윤호야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줘야지 부등호가. 그치? 그래서 x는 8분의 1 이상 4 이하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요 두 문제가 바로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그치?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죠.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자, 또 122쪽까지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습니다. 122쪽에 예. 165번이요. 16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거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게 좀 필요하죠. 2차 방정식인데, 정진아,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뭐가 떠올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런데 얘는 지금 앞에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주면 좋겠죠? 그지? 이것도 해줘, 형진이가.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1 로그 2의 a의 전체 제곱 해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두 번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3 괄호 로그 2의 a 빼기 1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다.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돼. 그죠? 그럼 또 여기서 뭐 하고 싶니, 승우야? 치환, 그치? 로그 2의 a를 치환하겠습니다. 얘를 t로 치환해가지고 전개를 시켜버리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플러스 3t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겠고 1, 2의 마이너스 플러스 t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정연아, t가 원래 뭐였다? 로그 2의 a였죠, 그쵸? 그래서 t 자리에다가 로그 2의 a를 넣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로그 2의 얼마야? 로그 2의 마이너스 2인데? 그치?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1은 당연히 로그 2의 2, 그치? 자, 이렇게 같이 로그를 붙여주고 삭제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a의 범위는 4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겠죠. 진수 조건도 당연히 계속 봐야 됩니다. 진수 조건 지금 답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답을 쓰면 되겠다. 또 122까지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이제 123부터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실생활 문제. 이 문제 엄청 복잡합니다. 이 문제가. 문제를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문제죠. 요즘 막 초등학교에 막 신입생이 없대. 금호동도 막 초등학교 1학년 반이 한 반이래. 진짜요? 장난 아니지. 금호동이 한 20년 전쯤에 막 이제 그때 막 홈플러스 생기고 막 그때 막 개발됐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고 지금은 약간 이제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애기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가 지금 반이 한 반이래. 폐교 아니에요? 모르겠다. 그 여기- 넓은 시설 한 반에서 다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학년에 1학년이 이번에 들어가는 1학년이 뭐 한 반, 뭐 2학년 뭐 한 반 뭐 이렇게 돼 있대. 그 위에 학년은 좀 더 많겠죠? 근데 이제 의정부는 그래도 서울에서 이렇게 멀진 않잖아. 어쨌든 수도권이잖아. 근데 여기가 벌써 이러면은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요즘 대학교들도 난리 났죠. 진짜요? 그럼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가? 근데 네가 간 학교가 중간에 없어질 수 있다. 중간에 폐교가 될 수 있다. 통폐합이 되거나.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은 계속 이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방에 뭐가 점점 없어져. 뭐 병원도 없어져. 뭐 무슨 시설도 없어져. 뭐 영화관도 없어. 그러니까 다 여기 집값 오르나요? 어디요? 여기 땅 사는 거 좋은 땅 살 돈 있어? 아니 그건 없는데 혹시 혹시 살 거면 서울 땅을 사야지. 그래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너네들이 이제 한참 돈 벌 시기가 우리나라에 뭐 잃어버린 30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개발 열심히 합시다.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2000년 어느 나라 총인구가 1000만 명이었어요. 2000년에 총인구,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1000만이었습니다. 만은 생략하고 그냥 1000이라고 쓸게요. 그 중에 65세 이상 인구,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50만이었어요. 그랬는데, 자, 전체 인구는 매년 어떻게 증가하냐면 0.3%씩 증가. 이거 표현할 수 있겠니? 우리가 전에 그런 거 했잖아. 뭐 10% 증가 그러면은 어떤 숫자 하나를 딱 곱해서 그 10% 증가를 표현할 수 있었지. 얘하나 10% 증가하면 곱하기 몇을 하라는 뜻이죠? 얘한이 몸무게가 100kg였는데 10% 늘었어. 그럼 네 몸무게 몇이야? 110이야. 그럼 100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10분의 1 근데 곱했다고 하면 안 되지. 100이 110이 됐잖아. 얼마 곱한 거야? 10%라는 말은 10분의 1이랑 똑같은 말인데요? 그럼 어떻게 말해? 아니 1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10이 되느냐? 100에다 10분의 1을 잡하면 1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10이 되느냐?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가 얼마냐고요? 보면 알 거. 안 봐도 알아야지. 야, 이거 기본적인 산수 아니냐? 여기다가 x 집어넣고서 이 방정식 풀어보라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가 뭐야? 1.1 그래, 1.1이지, 1.1. 그 1.1이라는 소수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1. 10% 증가한다 그랬으면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기억나? 5% 증가하면 1 더하기 100분의 5 그래서 1.05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근데 이거 지금 0.3% 증가야. 0.3%. 그러면은 1 더하기 100분의 0.3이네. 이거네. 그치? 그럼 100분의 0.3이면 1000분의 3을 말하죠. 1000분의 3. 그럼 소수로 얼마니? 앞에 1까지 하면 1.003입니다. 1.003. 1년 지날 때마다 1.003이 곱해지는 거예요. 전체 인구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냐? n년이 지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n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n년 후를 상상해 보면 자, 1.003을 n번을 곱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 인구는 이거보다 더 빨리 증가하지. 고령 인구는 매년 4%씩 증가한대요. 정연아, 그럼 4% 증가한다는 것은 곱하기 몇을 하라는 뜻이지? 1 더하기 그렇죠. 1 더하기 100분의 4를 하라는 얘기니까 소수로 말하면 맞아요. 1.04를 곱하는 겁니다. 역시 똑같이 n년이 흘렀으니까 여기다 n제곱을 곱하겠죠. 그러면 n년 후의 전체 인구는 1000 곱하기 1.003의 n제곱 그리고 고령 인구는 50 곱하기 1.04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구해볼까?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전체 인구 중에 고령 인구의 비율. 이걸 우리가 계산하려면 자, 요거를 분모에 깔아야 되겠죠? 전체 인구를 분모에 깔고 분자에다가 고령 인구를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올리면 이게 전체 인구 중에 고령 인구의 비율인데 이거는 아직 퍼센트가 아니죠. 정건아, 20%를 표현할 거니까 단위가 퍼센트가 돼야 되잖아. 그럼 요거에다가 뭘 붙여야지 이게 퍼센트가 되지? 퍼센트를 만들 때 우리는 항상 곱하기. 옛날에 막 소금물 문제 풀고 막 이럴 때 퍼센트 나오면 끝에다 뭐 붙여요? 곱하기 100을 해야 퍼센트가 되죠.
소금물의 농도 구할 때도 어떻게 해? 소금물의 농도 구할 때도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해야지 그게 농도가 퍼센트로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전체가 100이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100을 곱하면 그게 이제 20%가 나오면 고령화 사이인 거고, 이거보다 낮으면 고령화 사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20% 이상인 사회가 고령화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되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 거지. 요걸 만족시키는 N은 어떻게 했느냐, 이걸 지금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얘가 식이에요. 근데 이 식을 어떻게 푸나?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100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버릴까? 여기다 100 곱하면 어떻게 돼요? 5천 되죠. 5천. 그죠? 5천. 누가 5만이라 했어? 5천. 그럼 5천이랑 그 밑에 있는 1000이랑 어떻게 해? 지워버려. 그러면 결국 이거랑 다 지워지고 여기 위에 5만 이렇게 하나 남아요. 5. 그쵸? 그러면 그 5는 또 양변에 나눠버립시다. 양변 5로 나눠주면 5 날라가고 이쪽 얼마 돼요? 4가 되겠지, 그치? 요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003의 n제곱 요거에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이걸 양변에 곱해가지고 요렇게 만들게요. 1.04의 n제곱만 남겨놓고 부등호 그대로 유지되고요. 오른쪽에 있던 4에다가 요거를 양변에 곱했으니까 1.003의 n제곱 이렇게 뭐 괄호 안 쳐도 되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최대한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딱 갖고 와? 양변에 그죠? 얘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양변에 취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거 이용하려면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상용 로그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상용 로그를 붙여주면은 자, 좌변에서는 n만 끌어내리면 되는 거니까 n 로그 1.04가 될 거고, 자, 우변에서는 일단 4랑 이거랑 쪼개야 되겠네, 그지? 쪼갤까? 쪼개면 재현아 뭐라고 써야 돼? n제곱은 앞으로 내리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지? 자, 그럼 다 했다. 문제에서 로그 1.04가 0.0170이라 그랬어요. 0.0170. 요 값들을 이제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0.0170n 부등호. 자, 로그 4는 이게 로그 2의 제곱이잖아, 그치?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제곱 끌어내리면 여기다가 2배 하면 그게 로그 4죠? 여기다 2배? 그러면은 로그 4는 0.6020.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로그 1.003 얘는 0.0013이라고 그랬으니까 0.0013n 이렇게 써지겠죠. 아, 소수가 많아서 복잡해. 양변에 몇 배 해버릴까? 1000배, 10배, 1000배, 만배. 그치? 4개 밀어줘야지. 소수점 4개 밀어야지. 만배. 그러면 170n 하고 여기는 6020 더하기 13n 이렇게 되니까 13n 넘어가면은 157n, 여기는 6020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157로 이렇게 나누는 계산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은 얘가 얼마쯤 나올까요? 40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150분의 6000이 딱 40이잖아요. 그거보다 분모가 약간 더 크니까 40이 조금 안 될 것 같아. 40 좀 안 되니까 30 몇 점 얼마 그럼 때려 맞춰. 그럼 2번이겠지. 그지? 왜냐면 2000년에서 시작해가지고 n년 후잖아. 근데 얘가 대략 한 40 조금 안 되는 값이니까, 그지? 다 10년 간격이니까 이 중에 찾으면 얘밖에 없고요. 직접 나눠보면 이게 38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을 거다. 우리나라 얘기네. 이런 문제 좀 몰라야 되지 않을까? 왜 몰라도 돼?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푸는 책마다 계속 있죠. 왜 있을까?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네. 근데 저 플러스 13년은 넘는 거예요. 넘긴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도 그 실생활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 밑에 167번 한번 해볼게요. 167번. 자,
자, 이게 퍼센트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센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어도 확 쉬워집니다. 167번에서 보면 어떤 폐수 처리 기계를 한번 통과하면은 오염물질의 10%가 제거가 된대요. 아까는 몇 퍼센트 증가했었잖아. 이번에는 10%만큼 감소한다는 얘기죠. 오염물질이. 그러면 10%가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 0.9입니다. 왜? 1 감소 마이너스 10% 10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니까 0.9를 한번 곱하는 거예요. 요 장치를 한번 통과하면 곱하기 0.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오염 물질의 양, 맨 처음에 들어있던 오염 물질의 양을 A라고 한다면 이 장치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곱하기 0.9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장치를 n번을 통과했다 그러면 0.9의 n제곱이 되겠죠? 이 정화 장치를 n번을 통과시키고 나면 이게 남아있는 오염물질의 양인데 그 양이 처음에 2% 이하. 자, 여기서 말하는 2%는 뭐 2%만큼 증가 감소가 아니라 그냥 그 2%를 말하는 거죠. 처음 오염물질 양의 2%. 그럼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100분의 2 하면 이게 이제 처음 오염물질 양의 2%를 말하는 건데 그것보다 이하가 돼야 돼요. 요게. 그래서 요렇게 식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처음 오염물질 양이 A였는데 그 기계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곱하기 0.9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계를 n번 통과시켰으니까 0.9를 n번 곱했겠죠. 그럼 요게 n번 통과시킨 후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의 양이고 그것이 처음 양의 2% 이하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그치? 그럼 계산을 시작할 때 바로 A는 어떻게 해버려? 지워버리고 그리고 양변에 어떻게 할까? 100을 곱해도 되죠? 곱해도 되는데 안 곱해도 됩니다. 우리 뭐 할 거니까? 상용 로그를 취할 거니까 상용 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면은 여기도 상용 로그 여기도 상용 로그 그럼 이쪽은 n 끌어내리고 로그 0.9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자 로그 100분의 2 정연아 로그 100분의 2는 쪼개면 어떻게 돼? 더하기 그치 빼기 로그 100 로그 100은 얼마인지?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우변은 상용 로그 취하고 쪼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것만 잘 구하면 되겠네. 로그 0.9 서준아 로그 0.9 어떻게 구하지? 일단 0.9는 10분의 9 그럼 쪼갤까? 방금 했잖아. 100분의 2 로그 100분의 2는 이렇게 쪼개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갤까? 로그 9 빼기 9가 또 나와? 로그 A분의 B 이걸 우리가 쪼개면 로그 B 빼기 로그 A로 쪼개지잖아요? 그럼 로그 9 빼기 로그 10이지. 근데 로그 10이 곧 얼마야? 1이지 그치? 상용 로그니까 1 되겠지? 얘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자 로그 9라는 숫자도 가만둘 수 없지. 9가 뭐니까? 3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일단 만들어주고 제곱은 또 어떻게? 앞으로 끌어내려. 그러면은 2로그 3 빼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죠. 2로그 3 빼기 1. 자 2로그 3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로그 3의 2배니까 0.954입니다. 954. 0.954에서 1을 뺐어요. 빼줘. 빼줘. 0.954 빼기 1 하면 얼마지? 일단 마이너스 0.0458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요거예요. 로그 0.9를 계산한 거니까 좌변이 그러면 마이너스 0.0458n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우변은 로그 2가 지금 0.3010이죠. 0.3010에서 2를 뺐어. 빼줘. 마이너스 1.6990입니다. 마이너스 1.6990이에요.
자, 그러면은 좌변이 이거고 우변이 이건데 소수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귀찮잖아. 그리고 마이너스도 보이잖아. 양변 얼마 곱할까? 마이너스 만 곱하면 제일 좋겠죠. 마이너스 만. 그러면 부호도 바뀌면서 자 458n 부등호도 뒤집힐 거예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뒤집히고 요쪽에 마이너스 떨어지고 소수점이 4칸 밀리니까 16,99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6,990을 458로 어떻게 하자? 나누자. 이렇게 나눠보면 됩니다. 나눠보면 얼마 나올까? 이건 대충 때려 맞추기가 좀 그렇다, 그지? 3점은 아니지. 36 38 16990 나누기 458 4는 안 되잖아. 3 할게요. 38 24 35 15 17 34 12 13 그러면 5 2 3 0입니다. 자, 여기 몇 번 들어갈까? 8번은 못 들어갈 것 같고 7번 들어가나? 7, 8, 56, 7, 5, 35, 40, 7, 4, 28, 32 네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37점 몇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2% 이하로 줄어들려면 이 n이라는 값은 37점 몇몇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38 그렇지 38이 되는 거죠. 38 그러니까 풀면서 중간에 이거 부등호 같은 거 삐끗해가지고 부등호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37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넘겨볼게요. 이런 게 실생활 문제다. 자 넘어가서 여기 연습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 우선 124쪽에서 155번부터 볼게요. 얘는 쉬운 문제인데 그냥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절대값 복습해보자는 의미로 자 일단 요런 부등식이 있어. 그러면 우리 성은이가 푼다면 이쪽에 있는 2를 성은아 얘랑 같은 로그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럼 2를 로그 0.2에 뭐라고 쓰면 될까? 성은아 네가 만약에 3을 만들고 싶은데 밑이 5인 로그를 가지고 3을 만들고 싶어. 그럼 맨날 하는 건 똑같아요. 로그 5에 5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 3제곱을 붙이면 그게 3이잖아. 그치? 내가 3을 만들고 싶은데 밑이 2인 로그를 가지고 만들고 싶어. 그럼 로그 2에 2를 해준 다음에 여기다 3제곱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밑과 똑같은 숫자를 진수에 놓고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여기다 올리면 돼요. 그죠? 그럼 항상 이 숫자가 만들어져. 그럼 지금도 나는 2를 만들고 싶은데 밑이 0.2잖아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쓰면 될까? 0.2의 제곱 맞죠? 0.2의 제곱 0.2의 제곱이 얼마야? 0.04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 변다 밑이 0.2인 로그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로그를 떼야지. 그치? 로그를 뗄 때 이렇게 뗄 때 자 뭐 조심해야 돼요? 부등호 조심해야지.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고 자 절대값 x가 0.04보다 크다가 됐습니다. 절대값 공부가 돼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았니? 야 뭐야 알람이야? 아 전화야? 누구야? 궁금하네. 자 얘는 절대값 쉬운 게 0.04보다 크다야. 여러분 절대값 공부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엑셀 범위 보여야 돼요. 뭘까? 풀마 아닌데 근데 부등식이니까 제주 진짜 알아요. 아니 그 이쪽에서 뷰 나왔어 지금 뷰. 느낌은 안 느낌. 자 전형 보여줘. 0.04보다 크고 어. 마이너스 0.04보다 어 아니 그 제곱 99% 맞았어. 99%. 그러니까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 루트 씌워야 되잖아. 루트를 왜 씌워 여기다 루트를 왜 씌우냐 도대체. 자 형진이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아 갔다. 같다며. 아 갔다. 자 형진이 이렇게 말했어요. x가 0.04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0.04보다 작다라고 말했어요. 형진이가 99점짜리 답이에요. 드모. 아니야. 영보다 또는 여기서 유일하게 틀린 지점은 이겁니다. 이거 이고 그치? 이고 왜? 이게 이고면은 말이 되니? 어떻게 0.04보다 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0.04보다 작을 수가 있어? 그럴 순 없지. 그렇죠. 이거나 라고 쓰거나 아니면 뭐 또는 이라고 쓰거나. 그래서 요 접속사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그러면 맞는 답이다. 우리가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그러면 어떻게 했니? 작다. 마3보다 x가 크고 3보다 작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3과 풀3의 사이죠. 사이. 그지? 마3과 풀3의 사이. 그래서 x가 마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었었고요.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요게 아니고 요렇게 되는 거였지. 양끝이었지.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그런 절대값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기억해봐라 라고 복습한 거였고요. 여기서 진수 조건이 크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절대값이 있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만 조심하면 돼? x에 0 들어가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미 우리가 찾은 범위 안에 0은 있다 없다? 0은 없다. 그러니까 진수 조건을 생각하더라도 답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58번으로 가볼게요. 자 158번 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밑이 통일이 됐습니다. 3분의 2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대로 지수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내려오면 돼요. 그죠?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그치,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지수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고요. 대신 부등호는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뒤집히고 로그 2에 x-3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 뭐 치환해서 푸는 모양은 아닙니다. 그쵸? 그렇다면 좌변과 우변이 각각 로그 1개, 로그 1개가 돼야 로그를 삭제하면서 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로그 1개, 로그 1개가 안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2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요 마이너스 2를 얘랑 합치면 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로그로 표현하면 되잖아. 근데 마이너스 2를 표현하는 게 편해요? 플러스 2를 표현하는 게 편해요? 플러스 2를 표현하는 게 편하지. 그러면 굳이 얘를 여기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이거를 막 분수로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 이리로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맞죠? 이렇게 넘겨놓으면 더 쉽게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다? 로그 2의 4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로그 2의 4라고 바꾸면 자 이제 얘네 두 개를 이제 하나로 합쳐가지고 로그 2에 자 4가 여기 곱해지면서 4 그냥 분배해 버릴게요. 4x 빼기 1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여기 있던 로그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로그 삭제하고 삭제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6, 2에 마이너스 사이값 2부터 6까지 이거다. 답이 이거다. 하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될까? 우리는 아직 진수 조건을 신경을 안 썼잖아. 맞죠? 자, 진수 조건은 항상 처음에 주어진 최초의 식에서 체크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의 진수가 요거 있었고요. 요거. 그리고 요거 있었습니다. 그럼 뭐 얘는 간단하게 x가 어떠면 돼? 3보다 크면 되죠? 3보다 크면 돼. 자, 근데 얘는 진수가 또 2차 부등식이네.
진수가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x를 어떻게 해야 돼? 묶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게 0보다 크니까 사이야 끝이야? 끝이죠? x가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진수 조건이 요거 그리고 요건데 진수 조건부터 하나로 일단 만들어 보자.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 보여요? 뭐죠? 요거와 요거의 공통 범위? x가 4보다 크답니다. 그지? 4보다 크다. 자, 왜냐면 0, 3, 4가 있는데 0보다 작다 하고 4보다 크다는 같은 세트죠. 같은 세트니까 같은 높이로 그리라 그랬고 요렇게 같은 높이로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x가 3보다 크다 그럼 요렇게 되는 거니까 자, 두 줄이 지나가는 여기가 진수 조건끼리의 공통 범위. 그러니까 최종적인 진수 조건이 x가 4보다 크다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요 놈과 아까 계산해서 나온 요 놈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지, 그치? 그냥 봐도 보이네. 뭐야? 그렇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진수가 할 필요가 없네요. 그것은 문제에서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이고 만약에 정수 x를 구하세요. 그러면 진수 조건 체크하면 틀리죠. 맞죠? 네, 당연히 진수 조건 체크해야 됩니다. 자, 답은 6이었고 이제 125쪽으로 가서 이제 로그 부등식 열심히 풀었는데 어디 실력을 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159번 한번 해보자. 시작.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갔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두 개의 로그를 합치자. 하나로 합치면 빼기였으니까 서준아 합치면은 분수가 되겠지. 이렇게 썼어? 여기 썼어? 안 썼어? 이걸 안 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우변에 있던 1이라는 거는 로그 a의 a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이제 로그를 삭제하고 싶으니까 요런 모양을 만들어 주고 여기서 로그를 삭제를 할 건데 삭제할 때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야.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근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자, 첫 번째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먼저 해볼게요. 그렇다면 요거를 삭제할 때 부등호가 어떻게 됐을까? 반대로 바뀌었겠죠? 그럼 1-x분의 x 플러스 3 그리고 여기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고 a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의 범위지? x의 범위가 궁금하잖아. 얘를 잘 정리해서 x의 범위를 구해봐야 이 해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어떻게 할까? 1-x를 곱해야 돼요. 근데 이거 곱할 때도 그때도 고민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곱하는 1-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생각을 하면서 곱해야지. 근데 다행히 얘는 진수였으니까. 그치? 진수였으니까 양수라는 게 보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1-x를 곱해도 부등호는 뒤집히지 않아요. 그대로 a괄호 1-x가 될 거고. 그럼 요거 한번 분배시킨 다음에 우리는 x에 대해 정리하는 게 목표니까 자, a-ax에서 ax를 다시 넘어와야죠. 그러면은 x 플러스 ax 부등호 그대로 a-3이 될 거고 자, x로 묶으면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양변을 a 플러스 1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때도 a 플러스 1은 양수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등호는 안 바꾸는 게 맞고 자, 그럼 요런 결론이 나왔는데 얘가 이 답과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지금 이 답에 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는 범위랑 1보다 작다는 범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이 1보다 작다라는 범위는 이 부등식의 진수 조건에서 나오는 범위예요. 그렇지 않니? 이 부등식의 진수 조건은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어때야 돼?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죠. 그리고 요거 1-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어때야 돼? 1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지금 진수 조건은 정해져 있어요. 요렇게 진수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다가 요 범위를 합쳐가지고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그 해가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니?
그럴 가능성이 없죠. 왜냐면 이런 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거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요 부등식이 여기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요쪽에 1 그대로 두고 요 마이너스 3이라는 범위가 얘로 바뀌면서 답이 되는 건데 부등호의 방향이 맞지 않다 지금. x가 얘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야 말이 되는 건데, 그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부등호의 방향이 여기 답에 있는 이 녀석과 다르기 때문에 아 요러면 안 돼. 요러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이제? 그치, a가 1보다 크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도요, 이 모든 계산 과정은 다 어떨까요?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 있는 거야? 그지, 처음에 로그 뗄 때 이 부등호만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똑같은 계산이 벌어지는데 부등호 방향만 반대인 요런 상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때의 이 녀석이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이 분수의 값이 곧 얼마다? 얘가 곧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놓고 a를 찾으시면 됩니다. 서준아,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해? 여기서 a 찾으려면? 옮겨? 어떻게 옮겨? 자, 손가락을 들어봐. 어떻게 하라는 얘기 같아? 3을 얘한테 곱해주고 a 플러스 1을 얘한테 곱해주고 x로 곱해버리는 거야. 그치? 이 마이너스는 보통 분자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돼요. 그쵸? 그럼 3이 여기 곱해지면은 3a 마이너스 9가 되고 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얘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그럼 넘기면 4a가 8 되니까 a는 2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렇게, 예. 근데 막 저런 거 대각선으로 할 때요. 네. 3에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똑같죠, 결과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나 여기 마이너스가 붙으나 이 좌변의 마이너스냐 우변의 마이너스냐 그 차이잖아요.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해는 무조건 똑같이 나옵니다. 저 로그 있잖아요. 처음에요. 네네. 처음에 저 마이너스 로그 a 1에 마이너스 x 저거를 넘겨서 풀어도 돼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그러면은 아마 얘가 이쪽에 곱해져 있을 테니까 여기 붙어 있겠지. 1-x가. 근데 이 모든 고민은 똑같아. 이 로그를 떼면서 부등호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 고민은 어차피 똑같아. 그치? 자, 그래서 159번의 답은 2였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61번 해봅시다. 161번. 요거는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연립부등식이다 보니까 이제 식이 많고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있는 식부터 보면 요 녀석은 지금 처음 상태에서 로그를 삭제할 수 있니 없니? 누가 걸려? 맨 앞에 붙어있는 2가 걸리지. 2. 그럼 2를 여기다 두지 말고 어떻게 할까? 올려. 그치? 여기 제곱으로 올려. 자, 제곱으로 올려주면 로그 뗄 수 있다. 자, 로그 이렇게 떼줄 때 성은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부등호가 바뀌겠죠. 부등호 반대로 바뀔 거고요. 전개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그리고 오른쪽은 그대로 x 플러스 7. 그럼 넘어와서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 얘가 0보다 작은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얼마지? 2구의 마이너스 그러면 사이값이니까 x가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의 부등식을 푼다라고 생각하고 요 부등식의 진수 조건도 같이 이제 고려를 할게요. 자, 이 부등식의 진수 조건이면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x가 5보다 크다고 x가 마 7보다 크다. 공통범위는 5보다 크다가 공통범위죠. 그죠? 첫 번째 부등식의 진수 조건은 x가 5보다 크다야. 그러면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고 진수 조건이 이거였으니까 얘네 둘을 합치면 x가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라는 것이 요게 이제 1번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입니다. 1번 부등식의 해.
자, 그럼 1번 부등식은 끝났고 2번 부등식을 풀 건데 2번 부등식은 한눈에 봐도 뭘 해서 푸는 애 같아요? 치환을 해서 푸는 애 같죠? 근데 치환을 하기 전에 약간 이제 정리가 먼저 필요한 거지. 자, 치환하기 전에 먼저 요 안에 있는 로그를 서준아 이 로그 어떻게 할까? 얘를 치환해? 얘를 치환하면 얘가 골치 아파져요. 일단 이 로그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쵸? 쪼개요. 로그를 두 개로 쪼개자. 그럼 쪼개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1.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걸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는 그냥 얘만 끌어내리면 되겠네. 얘만 끌어내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로그 2x 그리고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였고요. 그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t로 치환, t로 치환. 그러면 앞에 거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자, 인수분해하면은 1, 3의 맘 아니까 t의 범위는 1부터 3까지가 됩니다. 자, 정현아, 근데 t가 뭐였더라? 로그 2x였죠? 여기 위에다가 쓸게요. 자, 로그 2의 x가 1부터 3까지인데 1이라는 거는 뭘로 바꿀 수 있고 로그 2의 2로 바꿀 수 있고 3이라는 거는 로그 2의 8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로그 삭제하면 범위가 어떻게 돼?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진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진수 조건 그냥 0보다만 크면 되거든요. 그럼 진수 조건을 고려해도 2번 부등식의 해는 이겁니다. 그죠?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1번 부등식의 해와 2번 부등식의 해 공통 부분이 이제 답인 거잖아.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정건 뭐야? 맞습니다. 5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그 범위의 양 끝값인 알파 베타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뭐예요? 40이라고 쓰면 되겠네. 40.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별히 어떤 뭐 함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진수 조건 같은 거 빼먹지 않고 잘 체크해서 풀면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163번 163번 한번 해보는데 163번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까? 로그를 취해. 맞아요. 얘가 바로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그 강혁이가 물어봤던 그 유형이지, 강혁아. 네, 네 맞습니다. 그 로그 치환 말. 밑이 얼마인 로그를? 위치 8이요. 그쵸. 양변에다가 여기다가 밑이 8인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시다. 답도 한번 찾아봐. 자, 163번 해볼게요. 밑을 8로 하는 로그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끌어내릴게요. 이렇게 앞으로 끌어내리면 결국 좌변은 그냥 x제곱 플러스 로그 8의 a 요것만 남을 겁니다. 로그 8의 8은 1이 되니까. 우변은요, 부등호 그대로 있고 우변은 또 얘가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끌어내리고 마이너스 2x 곱하기 로그 8의 a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 로그 8의 a를 아니지 아직 아니다. 한번 정리하고 자, 이쪽에 있는 걸로 넘기면 플러스 2 하고요. 요걸 요렇게 쓸게요. 2 로그 8a의 x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x의 개수인 거지 이게. x의 개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8의 a. 자, 요것이 0보다 크다인데 이 부등식이 임의의 실수, 임의라는 건 내 마음대로거든요.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도록,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결국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죠. 요렇게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어야지. 그래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겠구나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은 요게 이제 로그 8의 a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8의 a.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치환을 해도 되고 뭐 워낙 간단한 식이니까 치환하지 않아도 별 상관없죠. 그냥 로그 8의 a로 묶어버릴까? 로그 8의 a로 묶어버리면은 로그 8의 a 빼기 1.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로그 8의 a가 0부터 1까지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0이라는 건 뭐예요? 로그 8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1이라는 건 뭐예요? 로그 8의 8이 되는 거잖아. 그치? 로그 삭제 싹싹싹 하면은 a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겠죠. 맞죠? 진수 조건 체크해도 진수 조건 0보다 크다니까 답에 변화를 주진 않네요. 그러면은 2, 3, 4, 5, 6, 7 해가지고 6개. 그치? 6개.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바로 밑에 있는 164번도 보겠습니다. 164번은 자, 이번에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자, 이 문제는 이제 조금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선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서윤아 뭐가 생각나?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다.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놈의 판별식을 가져올 건데 여기 앞에 지금 2가 보이죠? 2가 보이니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 해보겠습니다. 짝수 공식. 승우야 짝수 공식 하면 뭐지? 1 플러스 로그 2의 a 마이너스 3 플러스 로그 2의 3 플러스 로그 2의 a. 요거죠, 그죠? 요것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바로 이제 뭐 들어갈까? 치환 들어갈게요. 치환. 로그 2의 a. 요거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0보다 크다니까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t구나. 플러스 t 마이너스 2. 자, 얘가 0보다 크니까 1, 2의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러면 성은아, t의 범위는 뭐예요? t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럼 t라는 것이 로그 2의 a였으니까 로그 2의 a로 바꾸면 요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쓸까, 성은아? 4분의 1, 그치? 자, 마찬가지로 요쪽에 있는 t도 로그 2의 a였으니까 여기 1은 뭐라고 쓸까?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럼 로그 삭제 하면은 a가 4분의 1보다 작다 또는 a가 2보다 크다가 되죠. 찾아봐. 우리가 놓친 부분. 이 풀이는 거의 맞지만 실제로 보기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a를 골라보면 몇 개가 골라져요? 2개가 골라지지. 얘도 골라지고 얘도 골라지죠. 답이 2개야 그럼? 그런 말 없잖아. 그치? 자, 찾아봐. 놓친 부분이 뭘까? 저요. 뭐? 2차 방정식. 그래서 그래서 답이요. 4분의 1은 되지 않아요. 그게 뭔 답에 4분의 1이 없었는데 답이 이거 아니면 이건데. 아, 그니까요. 2차 방정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응. x제곱 앞에 있는 게 0이 되면 안 돼요. 맞아요. 그쵸. 저겁니다. 저거. 이 문제의 처음 출발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이 말을 굳이 왜 해줬을까? 이 말을 해줬기 때문에 x제곱 앞에 여기 괄호 요거 얘는 절대로 얼마는 안 돼? 절대로 0은 안 돼. 그치? 이거는 뭐 진수 조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2차 방정식의 정의 때문에 그렇죠. x제곱이 사라져버리면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3 플러스 로그 2의 a는 0이 되면 안 돼 절대. 그러면은 3 넘기면 자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3은 뭐야? 로그 2의 8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 값은 딴 건 다 괜찮은데 요 범위에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딱 하나 8분의 1은 안 돼. 그치? 8분의 1은 안 돼. 요거를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
그죠? 그래서 얘가 안 되고 답은 4, 그러니까 5번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원래는 165번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 앞에 실생활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165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우리 숙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125까지 개념원리 125. 그 다음에 RPM은 저번에 내줬던 범위 그대로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귀가하기 위한 조건은 116에 40입니다. 40. 116에 40. 할만하지, 그죠? 116에 40. 여기까지만 하면 토요일에 우리가 보내줄 거니까 여기까지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오늘은 내가 정 축구를 보고 싶다. 그러면 개념 원리만 하고 가세요. 개념 원리는 하고 가기.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지. 1일 10제는 해야죠. 개념 원리랑 1일 10제. 자, 이렇게는 우리가 하고 가자. 그지? 개념 원리 우리 122까지가 숙제였으니까 122까지 하면 되거든요. 어? 그래도 못 가? 그는 너의 업보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지. 근데 개념 원리까지 양보할 수는 없잖아. 어?